월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랜만이죠. 한 4일 만에, 5일 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주말에 영상을 많이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됐고, 게시물에 쓴 대로 그 영상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지? 그런 것들은 댓글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그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좀 더 그 부분을 세세하게 친절하게 영상 올려드려요. 교육 영상으로 올려드리던 뭐 Q&A 영상식으로 올려드리던 그런데 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이러면 감정 싸움 하자는 거니까 그런 댓글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차트보이가 지능이 높지 않아서, 배움이 짧아, 단순해서 그냥 차트보이 짱 이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려줘야겠다 그러고 주말에 영상을 15개 20개씩도 올려요. 이번 주말 뭐 다 날아갔지 뭐. 영상 잘 보세요. 네. 간만에 올리는 첫 번째 영상이고 뭐 지수를 봐야 되겠죠.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도 살짝 볼 테니까 아시다시피 지수는 차트보이의 말이 다 맞고 이런 게 좀 거슬리나 봐요. 근데 이건 뭐 맞는 얘기 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안 그래도 욕 먹었어요. 예전 구독자분들, 역전의 용사들에게. 네? 야, 유튜버 하기로 했으면 욕도 먹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괜히 영상 올리기 싫으니까 핑계대고 있네. 정확한 분석. 네. 해서 그렇다. 지수를 볼 텐데 왜 한창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더블맨이 지수를 보듯이 일반 개별 종목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나한테 큰 도움도 되지 않는 지수는 잘 맞추는데 왜 개별 종목은 이따위일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수를 잘 보는 이유는 차트보이가 주식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형주면 대형주일수록 기본적인 책에 나와 있는 모양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뭐 중계하듯이 중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별 종목 하나하나 이런 영상들을 보는 것도 뭐 의미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육 영상을 보셔야 돼요.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에 관한 교육 영상들이 이 차트보이 TV에 홈에 들어오시면 교육 영상 폴더가 따로 있고, 그 영상을 보시면 매수할 수 있는 모양들이 정리되어 있고, 또 더블맨 TV 홈에 들어가시면 교육 영상 폴더에 매수할 수 있는 내용들, 차트 모양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뭐 시험 칠 때도 개념 학습이 된 상태에서 문제집을 풀어야지 의미가 있지, 문제집만 푼다고 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만 그러니까 개별 종목 차트 분석 영상은 문제풀이고 교육 영상은 개념 정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교육 영상을 한번 쭉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종종 드는 예 있잖아요. 이거 잡소리가 아니라 이게 개념이 없으면 자꾸 엉뚱한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길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0.999999가 1이랑 똑같은 숫자인가요? 그렇지. 0.99999는 1이랑 비슷한 숫자가 아니라 똑같은 숫자예요. 모른다고요? 그럼 들어보세요. 0.99999는 1이랑 비슷한 숫자가 아니라 똑같은 숫자야. 그런데 0.99999는 1에 아주 살짝 못 미치기 때문에 0.99999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 이게 빡대가리들은 머릿속 회로가 그렇게 작용을 해요. 0.99999는 1이랑 조금, 아주 조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0.9999인데 왜 이게 1이랑 같은 수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조금 크게 사회적으로 확대하면, 이런 것들을 선동하면 0.9999는 1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또 지들끼리 결론 내겠지. 네? 촛불 들고. 왜 0.999는 1이랑 똑같아요?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죠?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요.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다. 3분의 1은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0.333333이죠? 네. 여기다가 3을 곱하면 0.9999라고요. 그래서 0.99999는 1이랑
비슷한 숫자가 아니라 똑같은 숫자예요. 그럼 이게 주식에도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그냥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자꾸 이게 휩쓸릴 수 있다니까. 또 우리가 드는 얘기 있잖아요. 분수를 모르면 2분의 1, 4분의 2, 또 100분의 50, 1000분의 500 이건 모두 같은 숫자예요. 그렇죠? 반이니까. 딱 반이에요. 근데 이게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내가 보기엔 4분의 3이랑 4분의 2가 비슷한 숫자지 어떻게 4분의 2랑 1000분의 500이 같은 숫자예요? 이럴 수 있거든.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2분의 1이랑 4분의 2, 10분의 5 이런 건 다 같은 숫자고 4분의 3은 다른 숫자죠, 완전히. 그래서 차트를 볼 때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조정이던 상승이던 이 아이가 지금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기준이 그래, 이동평균선이에요. 여러분들이 10월 초부터 지수가 폭락할 수 있어. 더블맨, 차트보이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는데, 지금 지수 하락한다는데, 폭락이라는데, 환율이 급등하면 지수가 순간적으로 빵 폭락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5만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예언가가 아닌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 없고, 코스피는 10월 달에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동평균선 21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급등주예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왜 폭락을 걱정하는 거지? 걔네들은 주식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초대형주의 기준은 뭐예요?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 주봉 5선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주봉 5선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는 올 봄부터 주봉 5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다음 상승을 위해서 주봉 5선이 깨져서 주봉 20선까지 한번 닿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모양이지만, 그조차도 주봉 5선이 깨진 다음에 생각하면 돼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치면은 출근은 어떻게 해? 교통사고 날까봐. 오케이? 이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어요? 올해 두빌. 여러분들이 두빌을 6월달이죠. 더블맨,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팔아야 된대. 더 이상 못 간대. 아니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런 대형주는 주봉 5선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걸 자꾸 꼭지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겁나는 거지, 매수 타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주봉 5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종목을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아요. 모든 대형주 지수를 볼 때나 코인도, 나스닥 종목도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가 일단 주봉 5선을 타는 순간 걔는 주봉 5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조정이나 하락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항상 어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지금 얘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상승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이동평균선이에요. 자꾸 주식을 느낌, 감, 분위기, 사회 현상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촉기, 왠지, 앞으로, 과거에, 향후. 오늘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그 종목의 시세.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뭐예요? 저평가 우량주.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나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의가사 제대했어. 이런 말 쓰면 이 새끼는 군대 안 갔다 왔구나, 이렇게 말 되는 거잖아요. 의가사는 병 나가지고 제대하는 게 아니죠. 네. 집에 가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제대시키는 게 의가사 제대고, 병 걸려서 제대하는 건 의병제대. 그래.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한테는 의가사 제대 그러면 마치 어디 아파가지고 제대하는 것 같지만 그조차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저평가 우량주 이런 거는 오늘 거래되는 가격이 그 종목의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에 역행하는 해석을 굳이 미리 당겨서 앞으로 계속 조정받는다고 말만 하면은 언젠가 조정은 받겠지. 이거 보세요. 제가 조정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나? 네? 네. 해서
코스피는 여전히 주봉상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자꾸 지난주 목요일 날도 우리가 지수 영상 올렸을 때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리고 지지난주도 주봉상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주봉 20선 터치하지 않고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쫄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형주는 주봉 5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 뭐라 그런다? 급등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할 때도 뽕 그러고 나오지 않은 거지. 응? 그 다음 단계는 월봉 5선. 현대일렉트릭도 똑같은 거죠. 잠시만요. 현대일렉트릭도 요때 주봉으로 5선이 안 깨지면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고요. 이거 중요해요. 기준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터무니없는 말에 그럼 경도될 수 있겠죠. 음수랑 양수랑 확실하게 알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해도 마이너스 4보다 5가 큰 수자, 마이너스 10보다 3이 큰 수잖아요. 왠지 10이 커 보이니까 이게 더 큰 수일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 보통 사람은. 일단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조건 0보다 작은 수잖아요. 그치? 근데 10이 굉장히 큰 수예요. 이러면 의미가 없다고. 코스피는 주봉상 5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급등주다. 주봉상 5선이 깨지면 얘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주봉상 20선 터치하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주봉상 20선을 한번 닿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봉상 20선이 닿아야 된다고 하면 머릿속에 얘가 이렇게 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닿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연착륙만 되면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위에서 어딘가 닿을 수 있겠죠. 네, 최근에 이런 차트 모양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전력도 일단 그러니까 주봉 20선을 닿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수직 낙하로 빵 하고 밑으로 닿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연착륙만 하면 이 20선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피가 주봉 20선까지는 한번 찍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33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셨죠? 코스닥도 주봉 5선이 깨지지 않으면 근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주봉 20선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번 터치해주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네. 하지만 주봉 5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폭락이나 급락을 대비할 필요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실제 자기 돈으로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주식을 하면 장이 좋을 때 종목을 자꾸 매수하려고 하지 장이 자꾸 좋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현금 확보를 한다고? 미친놈들의 특징이 장이 조금만 빠지면 리스크 관리하셔야 돼요. 현금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해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이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 종목을 살려고 그러지 장 좋을 때 누가 예수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일 테니 그지? 일단 주봉 5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갖고 있으면 되겠다. 나스닥도 지금 그렇지 모양적으로는 주봉 20선을 한번 닿아야 돼요. 앞에 있는 나스닥 과거의 차트 코스피나 코스닥을 봐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봉상 20선을 닿지 않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주봉 20선을 닿으러 내려오는 그게 뭐 폭락의 전조다, 폭락의 시그널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장한 일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월봉으로 뚜껑도 따지 않은 상태에서 뭐 굳이 그런 것들을 폭락, 뭐 대공황의 초입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차트를 매매할 때는 이동평균선을 무시하고 그냥 뭐 내가 돈이 많은데 뭐 나 아무렇게나 사도 돼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마구잡이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차트를 보고 해석할 때는 이동평균선에 역행하는 해석을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나스닥은 오랜 기간 동안 주봉상 20선 터치 없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봉 20선을 한번 닿아야 되는데 아직은 주봉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왜 우리 지난주에 코스피가 며칠이에요? 이틀 이렇게 쭉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얘가 살짝 올라오니까 이제 조정이 끝난 건가? 그런 말씀하시길래 제가 목요일인가 한번 영상 올렸던 것 같은데 차트보이 TV에 아니 조정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조정이 끝났다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고 해서 뭐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정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조정의 시작은 주봉상 5선이 깨져야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조정이 그렇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주봉 20선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상승을 위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봉 20선은 한번 닿아야겠다. 했던 얘기 뭐 반복이죠.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코인 보겠습니다. 코인 간단하게 볼게요.